안녕하세요. 한양의대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기조절학습, 영어로는 Self-Regulated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자기조절학습의 프레임워크에서 나타나는 자기조절학습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든가 자기조절학습이 메타인지나 자기주도학습과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elf-Regulated Learning 이라는 자기조절 학습을 다루기에 앞서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자기조절, 즉 Self-Regulation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조절이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행동을 통제, 관리, 조정, 그러니까 이 생각, 감정, 행동을 할지 말지 혹은 어떻게 할지, 일단 그것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할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통제, 관리, 조정함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를 향한 활동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자기조절이라고 했을 때는 자기조절 학습에서 붙어있는 이러한 학습 혹은 자신의 직무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삶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목표, 예를 들면 식습관이나 건강 등과 관련된 목표의 달성과도 모두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자기조절 학습은 자기조절의 learning이라는 학습이란 단어가 붙어 있는 것처럼 학습자를 보다 중심으로 놓고 학습자가 무언가를 배우기 전, 배우는 중, 그리고 그 배운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의 자기주도적 프로세스로 구성됩니다. 이 프로세스는 일종의 사이클을 이루는데 이 사이클의 구성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기조절 학습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이 연속체라는 것입니다. 연속체라는 것은 자기조절 학습을 하거나 말거나, 즉 all or nothing, 하거나 말거나 하는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조절 학습을 전혀 하지 않는 것부터 아주 자기조절 학습을 높이 고도로 잘 하는 것까지 연속체 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조절 학습이 앞에서 자기조절이 생각, 감정, 행동을 통제, 관리, 조정한다고 했던 것처럼 자신의 인지 혹은 자신의 동기,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로 관여하는지 그 수준에 따라서 이 연속체에 어디에 있는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조절 학습의 두 번째 특징은 그것이 맥락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조절 학습에 self, 즉 자기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이 가진 특성이 중요하지만 개인 간, 즉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의 차이만큼이나 A라는 학생이 컨텍스트, 맥락 1에서 보이는 모습과 또 다른 두 번째 맥락에서 보이는 모습, 또 다른 세 번째 맥락에서 보이는 이런 개인 내 차이도 매우 중요해서 같은 사람일지라도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자기조절 학습의 수준, 즉 이 연속체상에서 어느 정도에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맥락에서는 아주 낮은 자기조절 학습 능력 특징을 보이는 사람이 또 다른 맥락에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자기조절 학습 능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조절 학습의 세 번째는 그것이 학습 가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타고나는 것이어서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맥락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잘 동기부여된 학습자가 그 동기부여된 학습자를 촉진해 줄 수 있는 교수자를 만난다면 충분히 자기조절 학습 능력은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 가지 SRL, 자기조절 학습 프레임워크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조절 학습은 매우 다양한 문헌들이 있고 자기조절 학습을 어떠한 이론적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이론이나 관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다음에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조절 학습이 피드백 고리, 피드백 룹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일련의 순환적 프로세스 그리고 하위 프로세스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순환적이란 말은 선형적으로 어느 시점에 시작해서 어느 시점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순환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그 프로세스는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하고 자신의 행동이나 학습 혹은 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퍼포먼스를 평가하고 그 다음 목표로 다시 전진해 나가고 이 다음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하고 정보 수집하고 퍼포먼스 평가하고 또 그 다음 목표로 전진하는 이러한 순환적인 과정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 주체성, 영어로는 agency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행위 주체성 혹은 agency라는 것은 학습 과제에 대해서 그 학습자가 선택을 내릴 능력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한 능력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레귤레이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택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디서 학습할 건지, 어떻게 학습할 건지, 무엇에 초점을 두고 학습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해야 한다. 행위 주체성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다만 앞서 맥락을 강조한 바와 같이 이게 오로지 학습자가 모든 것을 다 주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라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환경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고,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X라는 질병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자신의 행동과 인지와 동기와 감정을 조절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병동에 X라는 환자는 전혀 없고 Y라는 질병을 가진 환자구만 존재한다면 이는 그 학생의 자기 조절과 별개로 환경이나 맥락적인 요인으로 인한 제약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SRL 프레임워크에서 나타나는 공통 특징 세 번째는 목표입니다. 자기 조절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잘 정의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크게 두 가지의 이익이 있는데, 한 가지는 동기적인 이익이고 두 번째는 자기 조절 측면에서의 이익입니다. 동기적 이익이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없는 사람보다 어떤 구체적인 잘 정의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어떤 행동과 노력을 할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동기부여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목표를 향해 하고 있는 행동이 잘 하고 있는 건지, 충분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그 목표에 대한 준거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준거나 기준이 있어야 내가 잘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모니터링하고 판단, 평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습자는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기반해서 진행 상황도 한번 측정해보고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는지, 잘 해나가고 있는지도 판단해보고 무언가 부족하다면 어디에서 변화가 필요한지를 결정해서 그러한 변화를 유발시켜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자기조절 학습 프레임워크에서 나타나는 네 번째 공통 특징은 바로 동기, 모티베이션입니다. 방금 전 목표가 모티베이션, 동기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동기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기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시작한 행동을 지속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동기는 내가 이것을 왜 학습하고자 하는가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가 자기조절 학습에서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것을 왜 학습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충분히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왜 학습하고자 하는가가 명확해야 자기조절 행동, 즉 피드백 고리의 원동력이자 그것이 성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학생이 A라는 주제에 대해 흥미가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흥미가 곧 동기부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흥미 자체가 동기를 유발한다면 이 동기 때문에 행동을 유발하게 되기에 동기, 즉 모티베이션은 자기조절 행동의 원인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자기조절 행동을 통해서 지식과 학업적인 성취를 이뤘다면 그러한 성취의 뿌듯함 혹은 자기 효능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더 많이 지속적으로 학습해야겠다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즉 자기조절 학습의 결과로서, 성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동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동기는 자기조절 행동의 원인이자 그러한 자기조절 행동의 성과가 됩니다. 다섯 번째 공통 특징은 자기 모니터링입니다. 자기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내가 목표를 향해 얼마나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추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잘 진행 중인지를 추적하려면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아직 모르고 있거나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앞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퍼포먼스, 나의 수행 능력이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 행동이나 목표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5가지가 자기조절 학습 이론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5가지 핵심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